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90년대 초, 부산의 어느 골목, 철수는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피로한 몸을 이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내 미정을 위해 사온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으니까요. 미정아, 나왔어. 철수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텔레비전 소리도 부엌에서 들려오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죠. 대신 거실 한가운데 여행용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간다고. 더는 못 살겠어. 미정이 화장대 앞에서 마지막 화장품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죠.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철수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비웃듯 웃었어요. 기념일? 뭘 기념해? 내가 매일 공사판에서 허리 휘게 일하고 돌아와 곰탕 냄새 풍기며 사는 이 찌질한 인생을 우리 곧 나아질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철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딴 인생 나 더는 못 살아. 내 손에 평생 곰탕 국물 냄새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미정은 마지막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죠. 그때 철수는 서랍장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두었던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정이 손에 든 적금 통장을 흔들어 보였어요. 이런 쥐꼬리만한 돈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건 우리 미래를 위해 모은 건데. 미래? 이런 돈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난 더 이상 가난한 루저와 살기 싫어. 안녕. 미정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죠. 미정이 떠난 후 일주일 철수는 술에 취해 지냈습니다. 그의 작은 원룸은 어지럽게 널브러진 소주병들로 가득했죠.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구나. 철수는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일어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내가 가진 건 그 두 손뿐이야. 철수는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죠. 다음 날 철수는 동네 어르신에게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저 곰탕 만드는 법 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김할아버지는 철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낡은 솥 하나 있는데 그걸로 시작해 볼래? 그날부터 철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뼈를 고르고 물을 붓고 불을 지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국물 맛을 보며 레시피를 완성해 나갔죠. 한 달 후 철수는 작은 배달 곰탕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단 한 명의 손님도 없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누가 알아줄까 싶지만 난 오늘도 곰탕을 끓인다. 하루 16시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 동네에서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에 철수는 하루의 피로를 씻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철수는 배달 곰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외국인 손님 둘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곰탕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다고 했죠. 철수는 정성껏 곰탕 한 그릇을 내왔어요. 일본인 여성이 한 입 떠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깊은 맛이에요. 이틀 후 철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혹시 철수 씨세요? 일본 후지 TV에서 연락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국 프로듀서가 부산 여행 중에 철수 씨 곰탕을 먹고 블로그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물, 눈물나게 깊다라는 제목의 글이 일본에서 화제가 됐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국물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나도 움직여야지. 한 달 후 철수의 작은 곰탕집에 일본 방송국 촬영팀이 들어찼어요. 카메라 앞에서 철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곰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국물은 제 인생이에요.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뼈를 고르고 12시간 이상 끓입니다. 국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일본 방송 방영 이후 철수의 삶은 태풍에 휩쓸린 듯 변해갔습니다. 작은 곰탕집 앞에는 매일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SNS에서는 철수의 곰탕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취재를 요청했죠. 철수는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그저 곰탕만 잘 끓이고 싶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진짜 맛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식품 대기업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인수 제안을 해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국물은 대량 생산할 수 없어요. 매일 새벽 제 손으로 끓여야 그 맛이 나거든요. 그는 대신 진심곰탕이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철수는 조심스럽게 가게를 확장했죠. 서울에 본점을 내고 이후 도쿄, 뉴욕, 파리에도 매장을 열었습니다. 각 매장의 주방장들은 철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우리는 국물을 팔지 않아요. 정성을 팝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진심곰탕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본점 주방에서 첫 국물을 직접 끓였어요. 철수는 자신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조카딸 수연을 만났죠. 부모를 잃고 힘들게 살아가던 10살 수연은 철수의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철수 역시 수연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꼈어요. 결국 철수는 수연을 입양했습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여름날 철수는 처음 시작했던 부산의 본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이제 30이 된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하고 싶구나. 옛날 생각도 좀 하면서. 철수는 벤츠키를 손에 쥐고 말했어요. 2시간 후 그들은 부산 본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철수가 처음 시작했던 그 골목은 이제 진심곰탕 거리라고 불리며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죠. 철수는 문득 길 건너편의 작은 식당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동네 밥상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걸린 그 식당 창문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여성은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더 부지런히 움직였죠. 사장님, 제발 이번 달 월급 좀 주세요. 방세가 밀렸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수의 눈과 그 여성의 눈이 창문을 통해 마주쳤습니다. 철수가 벤치에서 내리는 순간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정?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주름진 손은 세제 자국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식당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얼굴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를 바라보았죠. 너, 철수야? 너 그때 그 찌질이가 맞아? 미정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오랜만이네.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잊은 채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눈에는 단단함과 깊이가 더해져 있었죠. 너 정말 많이 변했네.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30년이면 충분히 변할 수 있지. 철수가 대답했어요. 미정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잘못했어. 철수야, 나 잘못했어. 그때 널 버리고 가서 그 적금 통장 들고 도망가서.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넌 이렇게 잘 됐는데. 난. 미정은 오열하며 말을 이었어요. 난 그때 내 돈 들고 서울로 갔어.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만난 남자가 날 버렸어. 내 적금 통장에 있던 돈도 다 뺏어가고. 그 후로는 식당 일이나 하면서 겨우 살았어. 철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져간 적금 통장, 기억나? 그 돈으로 잘 살았어? 미정은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아니, 다 잃었어. 결국 이렇게 일당받는 아줌마 신세가 됐지. 그때 내가 떠난 후 난 거의 죽을 뻔했어. 마침내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덕분에 이렇게 됐네. 미정의 눈에서는 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철수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철수야, 나 다시 받아줘.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어. 그때 수연이 곰탕집에서 나오며 철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손님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곰탕 나가요. 미정은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자식 있어? 철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지.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옛 친구란다. 철수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수연아, 먼저 들어가 있을래? 내가 금방 갈게.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철수를 바라보았죠. 가족이란 건 말이야. 철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야. 진짜 가족은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이지.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가 떠났던 그날 철수가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버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난 그런 가족이 되지 못했구나. 미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철수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갈래? 뭐라도 대접할게. 철수는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곰탕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솥에 국물을 담고 고명을 얹은 후 그는 직접 그릇을 들고 미정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여기 특별히 내가 직접 떠왔어. 철수가 곰탕 그릇을 미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너 떠난 그날부터 끓이던 국물이야. 너 없던 날들이 이 맛을 만들었지. 미정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그 맛이었구나. 내가 버린 게 이 맛이었구나. 미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람도 국물도 오래 곤 게 깊어지는 거더라.
내가 떠난 후 난 매일 새벽 이 국물을 끓였어. 철수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워서 끓였어. 내가 날 버린 것에 대한 분노로. 그 다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끓였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끓였지. 미정은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움이 아닌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넌 날 용서한 거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간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채워졌어. 그때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곧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올 시간이에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이만 가볼게. 너무 고마워, 철수야. 어디 가서 지낼 때는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월세방이 있긴 한데 밀린 방세 때문에 곧 나가야 할지도.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미정 씨 연락처 좀 받아둘래?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일할 분 찾고 있었지? 한번 면접 볼 기회를 드려봐. 가게를 나서는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수와 수연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어머니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내가 내 진짜 가족이란다. 철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날 망치지 않았어. 날 지켜줬지.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어 주었고. 해질 무렵 진신곰탕 본점 앞에 철수와 수연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그려졌습니다. 멀리서 미정의 작은 뒷모습이 거리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철수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국물처럼 진한 삶의 맛만이 남아 있었죠. 국물처럼 인생도 정성껏 끓여야 그 맛이 나는 법이지.